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서구청 온라인 정보화 교육 한글 2010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과 상황선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영어 입력 시에 대문자와 소문자를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작성한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과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문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까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2010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2010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빈 문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편집창에 오늘 사용할 예제 문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 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되는 건 아시죠? 입력을 해주고 지금 모집 글자 옆에 깜빡거리고 있는 커서가 보이시죠? 이 커서의 위치는 상황선의 현재 첫 번째 줄 20번째 칸에 커서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상황선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줄 바꾸기 할 때는 엔터를 누르면 되죠. 그러면 커서가 한 줄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는 스페이스바는 한 칸씩 띄어쓸 수가 있고 탭키는 더 많은 칸을 띄어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번 정도 눌러주고 간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제 삽입과 수정 상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선에 보시면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삽입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삽입 버튼을 클릭을 하면 수정이라는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수정이라는 상태를 확인하신 후에 커서를 이동하고 입력된 내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여러분께서 수정하고자 하는 글자 앞에 커서를 위치해 주시고 저는 1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10명 이상이라고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입력하는 내용만큼 커서 이후에 있던 내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설명드린 삽입과 수정은 키보드 백스페이스 바로 오른편에 있는 인서트 키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상황선의 수정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커서를 입력하려고 하는 글자 앞에 놓아주신 후에 저는 여기에다가 요일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 이동할 때에는 마우스로 원하는 곳에 클릭을 하셔도 되고
키보드의 화살표 키로 커서를 이동시켜 주셔도 됩니다. 혹시 입력하는 과정에서 삽입과 수정의 차이점을 눈치채신 분들 계실까요? 수정으로 해져 있을 때는 입력하고자 하는 커서의 뒷부분의 내용이 삭제가 되면서 입력이 되고, 삽입으로 해 놓으신 상태에서 입력을 하면 커서 뒤에 있는 글자들이 삭제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거를 꼭 구분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하셨으면 메뉴의 보기 항목을 클릭해 봅니다. 보기에서 표시 숨기기 항목에 조판 부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는 문서에 엔터 키가 들어갔는지, 스페이스바로 띄어쓰기가 됐다, 탭으로 띄어쓰기가 됐다 라는 내용들의 조판 부호가 표시되게 됩니다. 아까 요일을 입력을 하면서 지금 인원에 대한 내용이 뒤로 밀려 있죠. 삽입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입력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로 밀려난 만큼 이 공간에 대한 내용을 지워줘야겠죠. 자, 커서를 놓으시고, 딜리트 키는 커서의 우측에 있는 공간이나 글자를 지우는 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탭했던 만큼의 공간이 삭제가 되고 다시 밀려났던 글자들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조판 부호는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교육 내용을 입력을 해볼 텐데요. 커서를 교육 내용 아래쪽에 옮겨서 한영 키를 눌러 키보드의 자판을 영문으로 전환해 줍니다. 그리고 대문자를 입력할 때는 캡슐락 버튼을 누르면 대문자 입력이 가능하죠. 캡슐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A, B, C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칸을 띄운 상태에서 한영 키로 다시 한글로 전환한 후에 알파벳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캡슐락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영문으로 바꾼 상태에서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A, B, C라고 입력을 해도 대문자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문으로 전환해 놓은 상태에서 알파벳 E만 대문자로 입력을 하시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입력해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E를 입력할 때만 캡슐락 버튼을 누르고 다시 소문자 입력을 할 때는 캡슐락 버튼을 끄셔도 되고, 아니면 소문자로 지정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알파벳 E만 Shift 키를 누르고 입력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이 되셨으면 작성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먼저 파일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도구 상자에 저장하기 라고 보이실 텐데 이 저장하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라는 창이 열릴 텐데요. 저장 위치를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파일을 어디 위치에 저장을 할 것인지를 지정해 주시는 건데요. 저는 바탕화면에
이 문서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수 있게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 이름은 이곳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영어교실 수강생 모집 예제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이름까지 입력을 하신 후에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영어 수강생 모집 예제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 라고 설정을 했고,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면 빈 문서라고 되어 있던 이 제목이 방금 여러분께서 저장하신 파일 이름의 제목으로 변경이 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변경이 된 것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작성한 내용을 저장까지 했으니 한글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영어교실 수강생 모집 예제라고 저장했던 파일이 바탕화면에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장해 두었던 문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글 2010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에 아까 저장할 때 썼던 메뉴가 파일이었죠. 불러오기도 마찬가지로 파일 메뉴에 저장하기 위에 있는 불러오기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파일 불러오기. 여기에서 이제 찾는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바탕 화면에 저장을 했었죠. 그러면 바로 왼쪽에 바탕 화면을 눌러주면 조금 전에 저장했던 파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해서 선택하신 후에 우측 상단에 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전에 작업하시고 나서 저장하셨던 한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파일 메뉴를 누르고 불러오기를 눌러도 되시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바로 같은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도 동일한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 파일을 여실 때 한글을 열고 나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도 있고요. 닫아보겠습니다. 이 한글 파일 저장했던 파일을 그냥 더블 클릭으로 실행하셔도 동일하게 한글 프로그램에서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이어서 문서 작성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과 상황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영어 대소문자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작성했던 문서 파일을 저장하고 또 불러오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